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형광등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은 열음극으로 만들어진 수은등의 일종입니다. 방전 과정에서 발생된 자외선으로 유리관 내면에 바른 형광 물질을 자극해서 효율이 좋은 광속을 얻도록 만든 것입니다. 형광등의 구조는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관의 양단에 바륨 또는 스트론즘의 산화물을 피복한 이중 코일 텅스텐 필라멘트로 만든 열음극을 장치하고요. 관 내에 소량의 수은을 넣어서 점등하고 있을 때 0.01mHg의 수은 전기압이 되도록 하고, 방전 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5 내지 6mHg의 아르곤을 주입합니다. 빛의 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내부에는요, 형광체를 칠해 놓게 되죠. 자, 이 형광등에서 빛을 발하는 원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을 점등하게 되면요, 형광등 양단의 전극이 예열되어서 열전자가 관의 단부로 확산이 되는데, 이때 예열 회로를 차단하면요, 양 전극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방전에 의해서 열전자가 관의 내부에 봉입한 소량의 수은전자와 충돌을 하게 되고요. 이때 수은전자에서 2537옹스트롱의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이 방출되는 자외선이 유리관 내부에 도포된 형광물질을 여기해서 형광물질에서 가시광선을 발광해야 돼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는 것이 바로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형광등은요, 방전 시에 수백에서 수천 볼트 고전압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바로 초기 점등 전압 또는 방전 전압이라고 합니다. 방전이 시작되면 전류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방전 전압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부저항 특성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옴의 법칙에 의하면요, 전류가 증가하면 방전 전압도 증가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형광등 방전 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 사용되는 저항을 부저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전기는요, 이러한 부저항 특성으로 인해서 램프 전압이 떨어져서 불안정하게 점등이 되거나 형광등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 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바로 안전기라고 얘기합니다. 형광등이 발하는 그 광색은요, 주광색과 전구색, 백색, 은백색이 있는데요. 여기서 광색별 색온도는 주광색이 6500도 K, 전구색이 2700도 K, 그리고 백색이 4100도 K, 은백색이 3000도 K로 나타납니다. 형광등과 관련해서 유명한 그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광 파장은 여기 파장보다 길어지게 된다라는 스토크의 법칙입니다. 즉, 형광체의 빛을 조사하게 되면요, 발생되는 형광은 원래 빛의 파장보다 같거나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크의 법칙입니다. 형광등의 온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등의 그 밝기는요,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시는 대로 그 그래프에서 X축을 온도라고 하고 Y축을 복사 효율이라고 할 때 그 주위 온도가 10도씨 이하가 되면요, 수은 전기압은 감소되고 광속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전 개시 전압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등이
더 어려워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위 온도가 35도씨 또 이상이 되면요, 방전 개시는 용이해지지만 여기 파장, 아까 말씀드린 2537 온구스트롱의 이 여기 파장은 약해짐으로써 광속이 또 감소되어서 마찬가지로 형광등의 밝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형광등은요, 순 전기압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mHg, 그리고 주위 온도가 25도씨, 형광등 관벽의 온도가 45도씨일 때 최대 복사 효율을 나타내게 돼서 가장 밝게 됩니다. 형광등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은요,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6%를 넘어가면 전압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모두 형광등의 수명이 짧아지게 만들게 되는데요. 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전압이 높게 되면요, 필라멘트가 고온이 되고 따라서 램프 전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류는 증가하고 따라서 전극이 과열돼서 수명이 단축되고요.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순 전기압이 떨어져서 형광등의 기동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전극이 과열되고 따라서 형광등의 수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즉, 형광등은 전압이 너무 높아도 또 기준보다 너무 낮아도 형광등의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되는 전압이요, 전격 전압보다 아주 높을 경우에 전류와 광속은 증가하지만 광속 증가 비율이 전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형광등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광등의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는요,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설계 불량으로 질이 나쁜 안전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렇게 이제 질이 나쁜 안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심이 포화돼서 임피던스가 저하되면 전류가 증가해서 형광등 수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주파수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주파수가 저하되면 안전기에 달려있는 리액턴스가 감소되고요. 따라서 전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형광등의 수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장표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요, 형광등 점등 중에 광속의 감소 비율과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곡선입니다. 바로 이런 곡선을 형광등 동정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광등의 수명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점등 후에 전광속이 80% 정도 될 때까지의 시간과 그리고 형광등이 방전 불능이 될 때까지의 시간 중에서 보다 짧은 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한국 산업 규격에서는요, 초특성의 전광속이라는 것은 100시간 점등 후에 광속으로 하고 동정 특성의 광속은 500시간 점등 후에 광속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형광등을 이제 오래 쓰다 보면 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형광등의 흑화 현상이라는 것은 형광등의 그림에 보시는 대로 형광등의 양 끝이 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흑화 현상의 원인은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안전기가 불량하게 되면 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등을 많이 하게 되면, 점등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형광등의 흑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안정된 전압이 아니고 전압 변동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안전기에
형광등의 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선 그 방전 개시 전압이 과다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등관이 동작해도 필라멘트만 가열되고 안정적으로 점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흑화 현상이 심해지면 아예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자, 형광등의 열화 현상은요, 수은과 형광체가 화합하거나 자외선의 심한 자극으로 변질되는 것을 바로 형광등의 열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광등은 역률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형광등의 역률 개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역률에 대한 개념을 이미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률이라는 것은요, 전기 설비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압과 전류가 전기 설비에 일을 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역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역률을 영어로 파워 팩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PF라고 씁니다. PF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전력을 S라고 하고 유효전력을 AP라고 하면 그림의 왼쪽에 좌표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X축을 유효전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Y축을 무효전력이라고 하면 그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바로 피상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피상전력 S는요, 유효전력과 그리고 무효전력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S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A식에서 보는 대로요, 피상전력 S는 VI로 표현되고, 즉 이것은 루트의 AP의 제곱 플러스 RP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전력 AP는요, V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V1 이렇게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물론 RP는 S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유효전력 AP가 VI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VI가 S가 되겠죠. 그래서 즉 AP는 S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 밑에서 보시는 대로 사인 세타분의 RP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다시 루트의 그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무효전력의 제곱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요령으로 이제 무효전력 RP는요, VI 사인 세타로 표현되고, 즉 이것은 다시 S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분의 AP 사인 세타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바로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다시 그 식은 AP 탄젠트 세타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여기서 보시는 대로 그래서 무효전력 RP는 똑같은 요령으로 루트의 S제곱 마이너스 AP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VI분의 VI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VI 분자 분모 없애주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설비에 걸리는 역률 하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률이 1이라는 것은요, 즉
100% 효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100%라는 것은 무효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백열 전구는요, 다른 외부적 환경을 무시한다면 그 역률이 1, 즉 100%가 됩니다. 형광등의 경우에는 100%가 될 수가 없겠죠. 안전기에서 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형광등의 역률은 보통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광등은요, 송배전 전력 계통에서 역률을 1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활동을 바로 역률 개선이라고 합니다.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원과 병렬로 콘덴서를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률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큰 경우와 작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장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요, 100%라는 얘기고, 그것은 바로 유효 전력이 식에서 보시는 대로 피상 전력에 근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역률이 크게 되면요, 수용가 측면으로 볼 때는 똑같은 용량의 전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급자 측면으로 볼 때는 같은 부하에 대해서도 적은 전류를 흘려보내도 되기 때문에 전압 강하가 적어지게 되고 전원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역률이 적은 경우에는 역률이 큰 경우와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용가 측면으로 볼 때는 전기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공급자 측면으로 볼 때도 더 많은 전류를 흘러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압 강하가 크게 되고 전원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역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형광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전기 응용 교과목의 조명공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있죠.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성적을 잘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